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명절 기간은 교통량 증가로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합니다. 안전사고를 줄이면서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 시간에는 행복한 귀성길, 조급해지는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네. 추석을 맞아서 슬슬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 교수님은 어디 가시나요? 저는 멀리 가진 않고요. 네. 가까운 대전에 처갓집 다녀올 아,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 가까운 곳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도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럴 때 물론 기쁜 마음으로 귀성길을 떠나는 건데 교통 체증이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수시로 차로를 바꾸고도 하는데 이런 행동이 담긴 심리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관찰을 해본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토론토 대학교 도널드 레델마이어 교수와 스탠퍼드 대학교 로버트 팁시라는 교수가 1999년에 차량 정체가 심한 그 2차선의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들의 행동을 영상을 다 찍어가고 분석을 해봤어요. 네. 어떻게 되나 했더니 재밌는 결과인데요. 첫 번째, 운전자들은 자기가 차로를 바꿔서 다른 차량을 추월했다고 느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추월해 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월을 많이 당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자기가 가고 있는 차로를 계속 지켜보는 그 시간보다 옆 차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보는데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연구자들은 이제 그 결과를 어떻게 했겠냐면 자기가 추월한 차량은 금방 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네. 나를 추월해 간 그 차량은 앞에 계속 가기 때문에 시야에서 계속 신경을 쓰니까 예민해지는 반응을 보이고요. 네. 또 하나는 자기가 다른 차를 추월할 때는 내 차가 빨리 가니까 내가 잘 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나를 추월해서 어떤 차가 가게 되면 내 차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간다는 느낌이 드니까 예. 뭔가 불편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심리학자들이 볼 때는 일종의 손실 혐오 현상이 일어났다. 즉 자기가 얻은 이익보다는 잃었던 손실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네. 네, 차선을 바꾸면 본인은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뒤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로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 이게 차선을 자주 바꾸게 되면 나 하나쯤에 바꾸는 게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1차로, 2차로가 있는데 1차로를 달리다가 2차로로 싹 들어갔어요. 차선을 네. 바꿨어요. 그러면 뒤에 오는 그 두 번째 사람 어떻습니까? 놀래갖고 속도를 늦추겠죠. 예. 그럼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사람도 속도를 또 늦춰야 돼요. 아, 뒤에 세 번째인 사람이 참지 못하고 1차로로 옮겨요. 네. 그러면 1차로로 오던 그 네 번째 사람도 또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차로를 바꾸면 사람들이 놀래서 감속을 하게 되고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건데요. 네. 예. 사실 이런 것이 일종의 폭탄이 터졌을 때 반응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하나가 물결이 퍼져나가는 거, 동시머니 퍼져나가서 근데 폭탄은 한 번 터지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조금씩 나 하나쯤이 하지만 이게 차로를 바꾸기 시작하게 되면 예. 나중에는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생길 수 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인지 추석 연휴 전날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많아지고 사고 건수도 늘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나요? 네, 이번 기회에 저도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년 동안에 추석 연휴 전날 발생했던 일평균 교통사고 사망 발생건이 827건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통 그 기간 동안에 일평균 그런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608건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네. 연휴 전날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은 2017년 설날하고 추석날 예. 이렇게 명절 기간 동안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상자 수, 사망 사고 합쳐서 총 8,153명으로요. 이게 5년 전에 2012년에는 5,75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무려 41.8%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네, 이 5년 사이에 명절 사고도 계속 증가했다는 거군요. 거의 네네. 절반 가까이요. 자, 물론 이게 차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명절 때 교통사고량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좀 조급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네. 교통량은 물리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시간에 내려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고향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귀성 조급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빨리 가고 싶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상시 하던 일도 마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명절 바로 전날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때 사고율이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무리하고 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바쁘고 피로하고 이런데 어떻게 됩니까? 명절 자체는 좀 들뜬 마음도 있잖아요. 네. 좀 느슨해지는 것도 있거든요. 뭐 빨리 도착해서 고향 친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조급증 같은 게 생기는데
생각하셔야 될 게 한 사람이 평소에 이제 운전할 때 피로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운전하는 양이 뭐냐면은 한 3시간에 200km 이내 정도로 운전했을 때는 잘 견디거든요. 예. 네. 근데 보통 3시간보다 훨씬 많이 운전해야 되고 200km보다 더 많이 운전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업무에 피곤한 상태에서 마음은 좀 빨리 들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 날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네. 특히 이제 명절에서는 그 가족 단위 이동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사고 나면 꽤 많은 사람이 사상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끼리 같이 가실 때는 어느 자리에 누구를 앉힐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아내나 남편 둘 다 운전을 할 줄 안다면 바꿔가면서 운전을 네.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어요. 근데 이렇게 교통량이 많을 땐 정체가 풀릴 때도 참 주의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가다 서는 발도 아프고 그런데 그러다 갑자기 이제 쫙 뚫릴 때도 어떻습니까? 달려야지 이렇게 되죠. 아, 달리고 싶은 마음이 내 일종의 생기죠. 보상 심리가 생기는 거죠. 예. 그동안 내가 잘 참았으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심리가 생기니까 달리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데일리카라고 하는데 보도자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도로 특징 자체가 일종의 업앤다운 같은 일종의 구릉지대가 되게 많아요. 근데 예. 대개의 경우에 풀릴 때 밑으로 내려가는 이렇게 내리막길이 많거든요. 네. 근데 차 자체도 엔진이 앞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이 내리막길 운전이 원래 어려운 데다가 그동안 막힌 거 다 보상하려고 엄청나게 세게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내리막길에 추돌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정체 구간이 풀리는 내리막길에서 내달리게 될 경우에 사고율이 무지 높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네, 저 그렇군요. 오르막길에서 정체된 상황에서 내리면은 네. 빨라지니까 그때 속도를 내고 거기서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상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군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안전한 귀성길을 하는 어떤 방법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제 생각에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 첫 번째는 졸음운전하는 거 이거 피해야 됩니다. 아, 졸음운전이요.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전에 좀 명절 전날이나 명절 관계돼서 무리하다 보면 예. 아무래도 졸음운전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졸음 쉼터라든지 휴게소라든지 꼭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운전할 때는 좀 교대로 시간별로 나눠서 이렇게 교대 운전하는 게 좋겠고요. 혼자라면 특히 졸음운전을 할 때 자기 나름대로 운전을 몇 시간 하고 쉰다. 몇 시간 하고 쉬고 이런 걸 자기 나름대로 방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요즘 특히 문제 많이 되고 있는 음주운전입니다. 네. 되게 제사를 지내고 음복을 하게 되고 그럼 뭐 네. 한 잔 정도 같이 나누고 하는데 문제는 요즘 한 잔 마셔도 음주운전 기준에 그럼요, 예. 적용될 뿐만 아니라 네. 사고가 났을 때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다른 분들도 말리시고 이런 걸 네.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네. 세 번째는 이게 우리가 기본이 중요한데 안전띠를 생각보다 아직까지 많이 뒷좌석을 하죠. 많이 안 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안전띠 같은 경우 안전띠를 하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다칠 가능성이 16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예. 안전띠 그 자체를 뒷좌석까지 전부 잘 의무적으로 잘 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귀성길 자체에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안전이라고 하는 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또 귀성길 이 교통 안전도 중요하지만 같이들 만나셔서 서로 싸우시지 않도록 맞아요. 서로 정을 나누는 쪽으로 네.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사실 명절에 가족들의 잔소리도 교통사고만큼이나 피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만나서 서로 얼굴 붉히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세대 차이를 좀 인정하시는 게 좋겠어요. 세대 차이를 인정하라. 네, 사랑한다는 거가 표현되는 방식은 세대마다 다릅니다. 네.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안부를 물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묻게 되는데 대답하기 좀 젊은이들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예민한 문제들은 조금 피해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정말 이번 명절 몸도 마음도 즐겁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